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일단 책 페이지 28쪽 펴봅시다. 페이지 28쪽. 책 페이지 28쪽 펴보면 책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과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사실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일반적으로 1차 함수예요. 그쵸? 근데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1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좌표 여기 x좌표가 a인데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혹은 y축의 평행한 거죠, 그렇죠?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직선의 방정식이 x는 a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y좌표는 계속 바뀌지만 x좌표는 a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하면 x는 a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좌표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y축의 수직인 직선 혹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인 거죠, 그렇죠?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b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얘들은 뭐예요? 직선이지만 1차 함수가 아니에요. 뭐 뒤에 함수 단원에서 좀 자세히 볼 건데 요거는 아예 함수가 아닙니다. x는 a는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x가 이제 x 하나당 y 하나에만 대응이 함수인데 x a 한 개에 y 무수히만이 돼가지고 그렇죠? 함수가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상수 함수라고 해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y는 1차식이 아니잖아. 상수항이잖아, 그렇지? 상수 함수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 두 개, 즉 x축, y축의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들은 1차 함수가 아니야. 그럼 나머지 일반적인 애들은 뭐예요? 1차 함수. 뭐 예를 들면은 굳이 여기를 지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y는 mx 플러스 b 이런 이제 1차 함수 공이죠. 일반적으로 1차 함수 공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1차 함수가 아닌 것들은 뭐다? 축의 평행하거나 수직이면은 이제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x축은 직선의 방정식이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y는 0인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알 수 있어야지, 그렇죠? x축의 평행하거나 y축의 수직이면은 뭐야? 요 y좌표, y는 b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y좌표 얼마예요? 0이잖아, 그렇지? y는 0인 거예요. y는 0이 뭐야? x축인 겁니다.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럼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x는 0. 다 알고 있죠, 그렇죠? x는 0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요 내용을 알면은 1번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축의 어떤 x축이나 y축의 수직이거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걸 못 구하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이 일어나는데 이건 약간 직선의 결정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의 결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차 함수가 아닌 케이스들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렇죠? 1차 함수를 다루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그렇지? 1차 함수. 1차 함수, 즉 1차 함수의 그래프가 확실하게, 직선이 확실하게 결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나는 한 점. 의 좌표가 필요해요. x1, y와. 그리고 기울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울기. 이해됩니까 이거? 기울기의 정체는 뭐죠? 기울기라는 건 뭐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맞습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기울기라고 해요.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지면 뭐예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 양수인 거예요. x가 커지는데 y가 음수로 커진다. 즉 작아진다는 뜻이죠. 음수로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잖아. 그렇죠? 감소하고 있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지나면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어진 정도가 딱 확정이 되니까 딱 이렇게 직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딱 고정된 직선은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요 임의의 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를 x, y라고 두면 자취의 관계식 걸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와 얘의 기울기가 항상 m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 x 빼기 x1분의 y 증가량 y 빼기 y1이 m이다.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자취의 방정식 느낌으로 구한 겁니다. 지금 평면접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 되고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로 정리하면 요거까지 넘겨가죠.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제 이해했으면 뭐예요? 암기하죠. 그렇죠? 암기해가지고 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나는 한 점을 알고 기울기 알잖아. 그치? 식 바로 걸줄 거야.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중학교 때 방식으로 기울기가 m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울기가 2고 만약에 예시로 기울기가 2고 뭐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 쳐보세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 때 방식은 이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2야? 그럼 y는 2x 플러스 y좌표 몰라 k 1,3을 대입해가지고 k를 구하자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중학교식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은 2 플러스 k니까 k가 1이구나.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뭐 나쁘진 않죠. 그렇죠? 좋은 방식인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걸 외워가지고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야? 그럼 y는 2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3이겠구나. 이렇게 한 방에 구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면 뭐야? 2x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똑같죠, 그죠? 이해돼요 이거? 알겠지, 그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야? 어쨌든 이렇게 미지수 놓고 방정식 풀어가지고 구하는데 어쨌든 한 단계, 두 단계짜리 느낌이죠, 그렇죠? 그냥 한 번에 그냥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뭐 계산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래서 바로 이거 풀어가지고 암산까지 한 번에 돼요. 머릿속으로 2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2x 플러스 1이구나.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결정이 꼭 지나는 한 점하고 기울기 이 두 개를 알 수 있다는 무조건 결정인 거야,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도 결정이 돼요.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한 개의 유일한 직선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지나는 점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기울기가 딱 고정되죠. 그치? 구할 수 있잖아요. 두 점의 좌표의 기울기를.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아니까 직선 방식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뭐 이런 식인 거죠. 일단 좀 알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케이스에서 내가 좀 특이한 케이스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만약에 2,5하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죠? 구하라고 해서 뭐야 지나는 두 점이야? 그럼 기울기부터 구한 다음에 요거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기울기 2 빼기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1 이거네. 근데 뭐예요? 0분의 6이 나와요. 이러면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없습니다. 분수는 수학에서 분수는 분모를 여기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여기되는 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x는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왜냐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잖아, 그렇지? 근데 x의 증가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기울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는데 x좌표가 같아. 즉 한마디로 x의 증가량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요 케이스인 거예요. x는 2 있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근데 요 y는 b는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x의 증가량이 있거든. 대신 뭐야? y 증가량이 0이죠, 그렇죠? 기울기 0인 거예요. 얘는 있는 거야. 기울기가 0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 알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뭐 다른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번에 좀 일반적인 예시. 뭐 2,5랑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렇죠?
얘는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예요. m은 2 빼기 1, 1분의 5 빼기 마이너스 1, 6. 그러니까 기울기가 6인 거. 6이고 뭐 얘든 하나 지어놔, 그렇지? y는 6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이게 됩니까? 이거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x 빼기 7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공식을 외우는 건 가성비가 중요해요, 그렇죠? 얘도 뭐 공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를 y는 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인 거야. 위에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거 기억하지, 이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2점 지나면 뭐예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거 쓰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내 추천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은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외웠을 때의 메리트. 그러니까 외우는 게 일단 외우는 게 쉬우면 쉬울수록 좋죠, 그렇죠? 식이 간단해서 외우기가 편하면 편할수록 좋고. 근데 외웠을 때 메리트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외우기가 쉬운 식이면서 외웠을 때 안 외웠을 때에 비해 훨씬 빨리 풀려. 이러면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야.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런 거 외워줘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외우기가 되게 힘든 식이야. 뭔가 잘 안 외워지는 식인데 외웠을 때도 막 그렇게 안 외웠을 때에 비해 더 빨리 풀리지도 않아. 이러면 안 외우는 게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공식을 외우고 안 외우는 가성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개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 나는 잘 외워. 그래서 나는 외우는 게 편해. 이러면은 별거 아니어도 외울 수도 있죠. 그 친구는. 그치? 근데 외우는 게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웬만하면 안 외울 수도 있어요. 그냥 난 따져서 풀래. 그때. 이럴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좀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좀 정해준다고 하면은 요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얘는 별로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그때 기울기 구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 잘 기억하고 기울기가 없는 케이스, 기울기가 없으면 뭐다? 이 케이스인 거죠. 이해 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지금 28쪽에 지금 여러 가지 직선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마지막 4번식 있잖아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그죠? 이게 사실은 그냥 요 케이스예요, 케이스. x절편이 a라는 건 뭡니까? a, 0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는 좀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종종 나오는데 외웠을 때 가성비가 좀 내가 느끼기엔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요거 좀 외우는 게 난 좀 가성비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외우기가 일단 쉬워요. 외우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면은 딱 쓰면은 좀 더 빠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a,를 대입해봐. 그럼 a분의 a 플러스 b분의 0이니까 당연히 1 되죠, 그렇죠? 0,b 대입하면 a분의 0 플러스 b분의 b니까 당연히 1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식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x절편이 a, y절편이 b구나, 그렇죠? 혹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그렇죠? 조심할 거는 뭐예요? 여기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2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2면은 2로 나눠야겠지, 그렇지? 나눠야 x절편, y절편 보이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요거는 그냥 좀 암기하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 선택이겠지만. 그 다음에 맨 밑에 참고라고 보면 뭐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직선의 기울기 탄이 세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야. 지금 봐봐. 이 직선에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라는 건 이미 두 점을 딱 찍었을 때, 그렇죠?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요게 이제 X의 증가량이고 요게 Y 증가량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얘분의 얘가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꼭 요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찍어도 이렇게 찍어도 똑같단 말이야 항상, 그렇지? 그래서 이게 딱 기울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쪽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하고 이것도 x의 증가한 분의 y의 증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이. 그렇지?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면서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랑 같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는 이게 되지, 그치?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힌트로 이렇게 나와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도가 60도다. 이러면 뭘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는 얘기입니다. 얼마예요? 탄젠트 60도 얼마야? 루트 3. 이거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루트 3이죠? 이게 60도면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2잖아 비율이. 그러니까 루트 3이죠. 맞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지, 그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 각도가 30도다. 아, 기울기 루트 3분의 1인 겁니다. 그렇죠? 혹은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 각도의 크기가 45도이다. 기울기 1인 겁니다. 단지 45도.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죠? 조금 응용하면 뭐예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 각도의 크기가 135도다. 이러면 기울기 얼마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 각도가 135도다. 기울기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만약에 x축에 45도면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135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인 거죠. 그지? 즉 이게 둔각이 되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동 각도가 둔각이 되면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정확히 이쪽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이쪽을. 그래서 45도야? 1인데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저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x축의 음의 방향과 직선이 이르는 각도가 45도다 이거는 또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단순함기하기 시작하면 망해요. 도형의 방정식은 특히나 수학은 뭐 다 그렇지만 단순함기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해해가면서 따져가면서 이해한 다음 암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외우잖아. 그럼 망해요. 응용이 안 됩니다. 이런 거 귀신같이 찝어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내요. 알겠지? 그래서 따지는 거 알겠죠? 그려가지고 따지면 돼. 그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배웠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30쪽 가서 대표유형 1번 그리고 그 다음 대표유형 2번, 3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내 개념을 다 배웠잖아, 그렇지? 개념을 배웠어요. 이것만 안다고 문제가 순서 잘 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한 거지만 실전 문제는 뭐야? 공성어에서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이런 게 연계가 돼요, 자꾸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배운 내용을 그 연계된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봅시다. 대표용 1번 볼게요. 페이지 30쪽. 어떻게 됩니까? 직선 4x 빼기 y 빼기 3은 0. 이거와 평행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3을 지난다. 그러한 직선의 관계를 구하래. 그렇죠? 평행하는 건 뭐예요? 뭘 알려준 겁니까 저거? 기울기 알려준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평행하는 거, 그렇지? 얘의 기울기 얼마야, 이거? 넘기면은 y는 4x 빼기 3이니까 기울기가 4야, 그렇죠? 그럼 평행한 건 뭐예요? 기울기가 4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바로 나와집니다. 어떻게니까 y는 4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3 이거잖아, 그렇지? 답은 뭐예요? y는 4x 더하기 15가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풀어주면 깔끔 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럼 한번 대표형 2번 3번 가볼까요? 1번 나오시면 되지. 이건 볼게요. 지금 두 점 a 마이너스 1,1하고 b 5,4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AB의 1대2 내분점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8 얘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렇죠? 맞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돼? 이 내부점을 구해야겠네, 그렇지?
이거 배웠잖아요. 평면좌표에서. 이게 나중에 연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P 절편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 3분의 크로스죠. 그쵸? 1은 A니까 B쪽하고 곱해요.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3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3이니까 1, 3분의 6이니까 2입니다. 1,2랑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직선의 관심을 구하면 돼요. 그쵸? 그럼 기울기부터 구한 다음에 처리하면 되겠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 요거 쓸까요? x 빼기 1 플러스 2입니다. 답이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죠? 이거 x 증가랑 y 증가랑 할 때 조심할 게 얘에서 얘를 뺐으면 x 증가랑 할 때 그 y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쪽에서 얘를 뺐으면 y도 이쪽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방향이 같아야 방향을 다르게 빼면은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게 나와 바뀌어서 나와요. 안 됩니다, 알겠지? 이해했죠? 이쪽에서 이쪽을 빼면 이쪽에서 이쪽을 빼야 되고 이쪽에서 이쪽을 빼면 이쪽에서 이쪽을 빼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까지. 3,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3,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직선의 x절편이 y절편의 3배다. x절편이 y절편의 3배다. 그렇죠? 이때 이 직선 관심 구하시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x절편하고 y절편이 3배라고 하면은 원점을 지나면 x절편도 0이고 y절편도 0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도 3배라고 할 수 있죠. 0 곱하기 3 하면 0이니까. 그렇지? 근데 요거 좀 제외할게요. 요걸 빼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가 그거 좀 제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안 써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럼 조금 뭐야? 원점 지날 때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좀 애매하죠. 문제가. 근데 일단 그걸 빼고 풀면은 여기 답입니다. 지금 y절편을 a라고 하면 x절편은 뭐예요? 3배니까 3a인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요 공식 있잖아요. 요 공식에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은 얘가 원점 지날 때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x절편 y절편 둘 다 0일 때는 이 식을 못 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분모가 0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원점 지나는 식은 안 나와요. 그거 알고 써야 됩니다. 이 공식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x절편이 y절편 3배야. 근데 x절편이 0이고 y절편이 0일 때도 3배로 칠게 하면은 이걸로만 했다가 한 개가 덜 나와요. 지금 내 말 이해되지, 그치? 근데 그건 좀 어거지 같아서 그 답을 빼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건 좋은데 원점을 지나는 식을 표현을 못해요, 여기. 분모가 0되니까, 그렇지? 그거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인지하고 써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3,2를 지나니까 3,2를 대입하면 a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a분의 3 플러스 a분의 2가 1인 거죠.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a분의 1이고 그럼 a분의 3이 1이네요. 그럼 a가 3이네. a가 3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얼마인 거예요? 9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다.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 좀 너무 성의 없지 않냐 하면은 양변에 9를 곱해서 분수가 없어가지고 x 플러스 3y은 9인데 넘어오면 빼기 9는 0이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그렇죠? 이걸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면 y를 정리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표준형으로 뭐 됐다. 얘도 다 똑같은 식이고 다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자, 일단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페이지 이번에 이제 28쪽을 설명 다 한 거니까 29쪽 가겠습니다. 알겠죠? 29쪽. 29쪽에서 일단 두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직선의 위치 관계. 그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두직선의 위치 관계. 보세요. 보통
평면상에서 어떤 도형이 위치한 게는 교점의 개수 같은 거죠. 약간 이런 느낌 기준으로 가긴 해요. 물론 교점의 개수만으로 모든 걸 나누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이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이 한 개일 때. 두 번째는 교점이 0개일 때, 즉 평행할 때. 세 번째는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즉 일치할 때. 여기까지가 위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근데 개념에는 뭐예요? 네 번째가 있죠. 이 네 번째는 사실 위치 관계는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계산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사실 얘는 여기 포함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공식 위치 관계 여기까지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수직으로 만날 때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두 직선이 뭐예요?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랑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둘 다 이제 좀 외우는 게 나는 가성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형, 일반형이 뭔지 알지, 그렇지? 직선의 방식의 표준형은 뭐예요? 표준형. 1차 함수의 표준형.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요거인 겁니다. 그죠? 보통 이제 뭐 직선도 그렇고 뒤에 배울 원방도 그렇고 뭐 2차 함수도 그렇고 표준형은 그 그래프의 중요 어떤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에서 되게 중요 정보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1차 함수 중요 정보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 심지어 얘는 y절편이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표준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일반형은 뭐예요?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우변은 0으로 만든 상태가 일반형이에요. 알겠지? 그냥 한쪽으로 모든 상황을 싹 다 좌변으로 싹 다 몰아놓은 상태가 일반형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얘 차이 알겠지? 표준형은 그래프의 중요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에도 표준이 뭐였죠? 2차 함수 표준은 꼭지점을 빨리 알 수 있는 형태인 요게 표준이다, 그렇지? 이게 왜 표준이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와 P, Q 꼭지점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프의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인 거예요. 이해했죠? 알겠지? 일단 뭐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준형일 때랑 일반형일 때 둘 다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표준형에서 만약에 두 그래프가 하나가 y는 mx 플러스 n이고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일 때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다른 건 맞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여기에 포함된 수직은 뭐예요? 두 기울기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알겠죠? 이거 뭐 증명은 쉽게 가능한데, 그치? 뭐 간단하게 증명해볼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도형으로 한번 증명해볼게요. 이렇게 쭉 y축이 평행하게 쭉 내려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자르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고 이 형태 많이 보는 삼각형이죠, 그쵸? 많이 보는 직각 삼각형이지. 그래서 닮음이 나오잖아, 닮음. 맞습니까, 이거? 그죠? 그러면은 이때 보세요.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길이니까, 그렇지? X 중계량이 A고 Y 중계량이 마이너스 B잖아, 그렇죠? 줄었으니까. 그리고 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A분의 C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닮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A 대 C는 B 대 A죠. 맞습니까?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A 제곱하고 BC는 같아요, 지금.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해봅시다. 두 기울기.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C니까 분모 분자가 지금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도형의 형태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뭐 다른 증명도 가능해. 증명 방법 진짜 많습니다. 알겠지?
이해했죠, 그죠? 중요한 거는 증명했으니까 뭐예요? 외워야 돼요. 알겠지? 수직으로 만나면 뭐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평행이면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평행입니다. 그렇죠? 왜? y절편까지 같으면 n치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따지는 거 알겠죠, 그죠? 이따 문제도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해했지, 그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특히 저기 저 직각 있잖아, 그렇지? 수직만 솔직히 외우면 돼. 나머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하면 돼. 저 수직은 좀 외우는 게 좋겠죠. 두 직선이 수직만 할 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맞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게 표준형일 때 이런데 일반형일 때도 나는 외우라고 좀 하는 편이에요. 이럴 때도 비교하는 방식을 외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 가성비가 좋아요. 외우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가성비가 좋아. 외웠을 때 계산이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같잖아, 그렇죠? 이거 증명은 다 얘를 표준형 고쳐서 증명하면 다 돼요. 증명은 쉬운 얘기니까 x 항의 개수의 비율 a 분의 a하고 y 항의 개수의 비율 b 분의 b가 다르다. 이러면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기울기 같으니까 뭐야? 둘이 같겠죠? a 분의 a랑 b 분의 b가 같은 거고 상수항의 비율 c 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효과인데 얘까지 같으면은 둘이 약분함식이 똑같아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왜 일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달라져야 돼. 그건 평행인 겁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이게 얘는 당연히 뭐예요? 셋 다 같은 거겠죠. 이거 같으면 뭐야? 한쪽을 약분하면 식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직선인 겁니다,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 다음 얘는 뭐냐면은 x항의 개수끼리 곱한 거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y항의 개수끼리 곱한 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 증명은 다 이렇게 뭐야? 표준형으로 고쳐서 증명하면 쉽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증명해볼까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위의 식은 어떻게 돼요? 식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고 아래 식은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빼기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2다 이러면은 일단 이거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그렇죠?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2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다시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냥 이 표준형으로 하면 증명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개의 식이 다 전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라고요. 지금 보통 위에만 외우거든. 왜냐면 아래 거는 이거는 뭐 어차피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위에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아래 것도 이렇게 외워놓는 게 가성비가 좋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은 뭐예요?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거든. 쉬운데 저걸 외웠을 때 한 3-40초 걸리는 문제를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수직까지 외워야 돼.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치? 책에 보면. 근데 그걸 어디까지 외울 것인가는 가성비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기 자신 있는 친구는 싹 다 외워도 돼. 근데 이제 이해하고 외워야겠죠, 그죠? 이해를 안 하면 응용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암기에 자신이 너무 없어. 그러면 최소화 정말 필수적인 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직접 구해도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안 외우면은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외우고 보통은 위에 것만 외우고 아래 거 안 외우는 친구들 많은데 아래 것도 외우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두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봅시다. 지금 넘어가서 유형 10번 가볼게요. 유형 10번 페이지 39쪽입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직선 ax 빼기 y 플러스 1은 0 요거랑
직선 EX 빼기 BY 빼기 1은 0. 이 둘은 평행.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X 빼기 B 빼기 3Y 더하기 3은 0인데 이렇게 둘은 수직이라는 거죠.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면 알겠죠. 그죠? 뭐 물론 이 세 개 다 전부 다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러면 표준형을 바꾸고 식 세우고 그 다음 구한다. 나쁘진 않은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 일반형 이거 외워가지고 그대로 푸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2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1은 달라야겠죠. 평행이니까 이렇게. 그죠? 요식하고 얘하고 얘가 수직이잖아. 그렇지? 그럼 A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 빼기 3 이게 0인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두 개씩 응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지? 그지? 그러면은 봐보세요. 위의 식은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바꿔주고 그러면 A, B가 2죠. I식은 A 플러스 B가 3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겠네요. 그렇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답이 5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간단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응용 문제. 중익선의 위치 관계를 응용해서 푸는 문제. 대표형 12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12번 볼게요. 대표형 1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직선의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응용하는 겁니다. 세직선 x 빼기 y는 0 그리고 x 플러스 y는 2 그리고 5x 빼기 ky는 15 이 세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잘 나옵니다. 별표 한 개 정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는 외워서 할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할 게 아니고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로 푸는 건데 봐봐.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일단 지금 이거 관찰을 하면은 얘하고 얘는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딱 고정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k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요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얘는 이제 y는 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빼기 y는 0은 약간 이런 그래프예요. 얘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그치? 그럼 교점도 사실 나오죠? 둘이 열림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은 2x가 2니까 x가 1 빼면은 2y가 2니까 1,2네요. 교점이 맞습니까? 이 상태야. 그럼 이게 혹시 얘가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연표 알겠어요? 무조건 있어요 항상. 얼마예요? 3,0인 거 알겠어? 왜냐면은 y 0을 대입하면 k가 날아가잖아. 그렇지? 근데 x에 3 대입하면 k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3,0은 k가 얼마든지 간에 k가 어차피 날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해요. 그렇죠?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사실 뭐 아는 내용이죠. 3,0이면 대충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k에 따라 기울기만 바뀌는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말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딱 그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관찰하는 건 뭐예요? 딱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쭉 돌리다가 얘랑 평행해질 때 그럼 삼각형 안 나오죠. 그쵸? 그죠? 그리고 또 더 돌다가 1,1을 지날 때 그죠?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 안 되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그리고 쭉 돌다가 삼각형 계속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다가 언제? 얘랑 평행할 때. 그리고 더 가팔라지면 이 삼각형도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요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직접 세계를 그려보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대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기울기가 1,1을 지날 때죠. 세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플러스 1 때입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평행할 때. 두 번째 케이스는 1,1을 지날 때.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평행할 때.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세 번 K를 구해서 K 3개 구해가지고 더 더하면 답인 겁니다.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가 평이면 어떻게 돼요? 1분의 5는 1분의 마이너스 K잖아 그렇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쓴 거야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1,1을 대입하면 되겠죠? 5 빼기 K가 15니까 K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는 얘랑 평이잖아. 그러면 1분의 5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이거네요. 그렇죠? K가 5네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돼요.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답이겠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얘가 뭐다? K값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잖아. 사실 요거는 설명할 겁니다. 바로 지금 아직 순서가 좀 꼬였는데 요 다음 내용이에요. 설명할 거고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K값 따라 결국 지나는 점은 고정돼 있고 기울기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기울기만 바뀌는 거고. 근데 이제 돌리면서 이 두 개의 직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삼각형이 도대체 언제 안 만들어지는지, 그렇지? 그거를 자기가 돌리면서 직관적으로 그냥 관찰하면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치? 딱 돌려서 관찰하다 보면 딱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만 안 만들어지고 나머지 케이스는 무조건 삼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를 막 다른 표현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통 봐봐. 이 평면을 그렇지? 직선이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러면. 그쵸? 그쵸? 근데 어느 두 개가 평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죠. 그쵸? 혹은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죠. 그쵸? 그래서 얘는 평면을 6개로 나누고 얘는 평면을 7개로 나누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얘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 직선이 평면을 7등분한다. 아니 등분 아니지. 7부분으로 나눈다. 7개로 쪼갠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해했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다음 중 세 직선이 평면을 6개로 쪼갤 때의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거? 그리고 조금 더 문제를 아예 조금 더 고난도로 만들면은 지금은 얘하고 얘가 일치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는 당연히 다르고 얘가 얘하고 일치하거나 일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져보면 알겠지만. 근데 일치하는 케이스까지 넣어버리면은 좀 더 복잡해져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일치해 이렇게 일치하고 하나 달라요. 그건 뭐예요? 네 개 쪼개지네.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또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걸 그냥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됩니까 이거? 12번은 되게 대표용 12번은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앞으로 좀 넘어봅시다. 29쪽. 29쪽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 사실. 이 내용이 여기 껴있는 건데 요거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까지 설명하는 건 신시간 줄게.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직선이 있어요. 교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L1, 이걸 L2, 이 교점을 x1, y냐. 그죠? 그러니까 L1의 식은 이런 거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고, L2의 식은 뭐예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인 겁니다. 그쵸? 교점이 잡힌 x1, y거든요. 그치? 그죠? 교점이 잡힌 x1, y. 근데 이런 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는 그냥 더하고, 하나는 어떤 뭐 k 같은 미지수 하나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는 0. 이렇게 만든다. 그렇지? 좀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교점은 당연히 L1도 지나고 L2도 지나기 때문에 1로 대입하면 식을 만족하겠죠. 그치? 한마디로 요 값을 0으로 만들겠죠. 그치? 그리고 1로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요 값을 0으로 만들겠죠. 그죠? 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1로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를 0으로 만들 거고 얘를 0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K 값의 관계없이 성립해 보이죠.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 식은 뭐예요? 이 식의 정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XY가 1차식인 거 확실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어서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형의 특징, 일반형의 그러니까 한쪽을 싹 다 몰아가지고 0을 만든 일반형의 특징과 이게 교점이어서 얘도 0, 얘도 0을 만들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지 이게 꼭 직선이어서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똑같은 내용은 원방에서 또 나옵니다. 어차피 또 나와요. 원방태도 그냥 그대로 먹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이게 됩니까 이거? 왜냐면 꼭 직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직선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반형이라는 거랑 교점의 좌표라는 것 때문에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원방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또 나와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때도.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얘가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좀 봅시다. 그래서 유형 13번 가고 있습니다. 유형 13. 페이지 42쪽 유형 13번 볼게요. 직선 2k 빼기 1x 더하기 k 플러스 2y 더하기 3k 빼기 4는 0이 있는데 얘가 k에 관계없이 p를 지난대요. k에 관계없이 p를 지난다. 그쵸? 이때 p와 원점 사이의 거리, 즉 OP의 길이를 구하래요. 3분 OP의 길이.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 위에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돼? K로 묶으면 됩니다. 그쵸? K로 묶으면 돼요. K 들어가는 녀석끼리 묶고 안 들어가는 녀석끼리는 빼어놓고 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빼기 4가 뭐예요? 이제 K가 안 들어가야 돼. 그치? 그냥 K가 들어가는 애들 K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당연히 P는 뭐인 거예요? 얘는 0 하고 얘는 0 둘이 연립방식 풀면은 P 잡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얘는 0과 얘는 0의 교점을 무조건 지날 거 아니야. 그치? 그 교점이 P인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얘는 0, 얘는 0을 연립방정식을 해서 해를 구하면 그 좌표, 그 x, y가 P 잡히는 거예요. 위에 거 두 개 할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빼기 8은 0입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x 날라가요. 5y 빼기 5는 0이네요. 그래서 y는 1이고 y가 1이면 1로 대입할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p 좌표는 마이너스 2,1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5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5인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문제는 실제로 거의 안 나오죠. 너무 쉬워가지고. 대표 유형 14번으로 볼게요. 14번. 실제로 14번처럼 나와요. 14번은 별표 2개 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잘 나와요. 두 직선 4x 플러스 y 빼기 4는 0. 그리고랑 mx 빼기 y 플러스 빼기 2m 플러스 2는 0. 이 둘이 교점이 1,3분에 생긴대요. 이때 m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13번 같은 느낌하고는 아예 다르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도 뭐예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풀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데 지금 얘는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못 그리죠. m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얘는 뭐예요? y는 이거만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m으로 묶으면 m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2인 거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 아마 처음 보는 문제 아닐 텐데 얘는 뭐예요? 2,2를 무조건 지나게 되죠, 그렇죠?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알겠지, 그지? 그리고 기울기가 m이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2,2를 무조건 지나죠. 그치? 그 n에 따라 기울기가 이동한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아까처럼. 그치? 근데 여기 1,3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경계를 찾아야 돼, 그쵸? 기울기가 이제 엄청 가파른 음수입니다. 쭉 오다가 언제예요? 이 0,4를 지날 때, 요때랑.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는 뭐예요? 이제 교점이 1,3면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1,0을 지날 때. 이때가 경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경계라는 요 수학적 개념 좀 알겠죠? 그죠? 경계. 그치? 그래서 더 가팔라지면 교점이 일로 가니까 이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 기울기 요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이 1,3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때와 이때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얘는 2,2랑 0,4를 지나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x 증가량 2분의 마이너스 2 이거네요, 그렇죠? 얘는 2,2랑 1,0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얼마예요? 1분의 2니까 2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2의 기울기가 사이에 있을 때 1,3분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2일 때는 뭐예요? 교점이 축에서 생기니까 축은 1,3분의 아니지, 그치?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돼요, 이거? 요 14번은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약간 요 느낌. 사실 이건 직선일 때만 먹히는 게 아니겠지. 원방에서 또 나올 건데 똑같은 개념이. 요 개념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어떤 그래프에 미지수가 한 개만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걸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해했지?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제 남은 부분 설명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고칠 시간 조금 주다가 남은 부분도 설명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시험 본 거 피드백은 다 못 끝낼 겁니다. 아마 직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직방이 좀 양이 많아가지고 못 끝낼 거고, 그래서 좀 고치다가 내가 다 거둘 거예요. 시험으로 거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피드백할 겁니다. 완료를. 알겠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좀 쉬었다가 이제 3시 55분에 이제 2교시 시작할게요. 1교시가 좀 길어졌는데 3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질문이요? 맞은 건데 질문이요? 요거 22번 한번 같이 볼까요? 22번. 좀 이제 고난도 문제예요. 22번. 세점 A 0,3, B -5,-9, C 4,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랑 AD의 길이가 같도록 선분 AB 위의 점 D를 잡는다. 이때 점 A를 지나면서 선분 BC와 평행한 직선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PA, B라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리면 약간 대충이군요. 그림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겠죠. 이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응용 버전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AC의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16 플러스 9니까 5죠. 그렇죠? AC의 길이가 5예요. 그럼 여기도 5야. 맞습니까? 그 다음 AB의 길이 해볼까요? 루트 25 플러스 144니까 루트 165, 13이에요. 13.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13이야. 그럼 여기가 8이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 평행이잖아. 평행. 그쵸? 몇 대 몇이에요? 길이 B가? 8대 5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즉 C는 뭐예요? 선분 BP의 8대 5 내분점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A, B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4,0은 뭐라고요? BP의 8대 5 내분점이에요. 얘하고 얘의 8대 5 내분점이니까 8 더하기 5, 13분의 8 곱하기 A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13분의 8 곱하기 B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걸로 A를 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런 길이 같은 거 구해서 응용 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쉬운데 안 보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원래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이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잘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얼마야? 8 빼기 25가 13 곱하기 4, 52고 그럼 8A가 77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8건 77 B는 이 분자가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8분의 45예요. 그래서 A 빼기 B는 얼마입니까? 8분의 얘에서 A 빼면 32인가요? 8분의 32니까 답이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풀이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되었어요. 왜 두가 되었어? 계산했어요? 일단은 지금 설명이 좀 많아서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을 좀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이거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조금 시간 주고 이 지금 시험지는 다 끝난 친구들로 가져가면 되는데 안 끝난 친구들은 학생은 다 거둘 겁니다. 걷어가지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피드백 할 거예요. 알겠지? 일단 봅시다. 페이지 29쪽 펴보세요. 29쪽. 그래서 아까 보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남은 게 이제 뭐예요?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것만 남았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기본 개념만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본 개념만 가지고 풀기엔 좀 애매한 유형들을 따로 설명을 더 할게요. 알겠지?
봅시다 한번. 그럼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거는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공식은 가성비랬지, 그치? 가성비가 좋으면 외우고 안 좋으면 외울 필요 없다 했어요. 그렇죠? 얘는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상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일단 보세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일반형으로 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만약에 일반형으로 안 쓰여 있으면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직선 말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P가 있는 겁니다. 이 좌표가 x1, y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최단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렇죠? 요 거리가 이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치? 이 D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입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x1하고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붙는 이유는 길이는 음수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 무조건 안 돼요. 이것도 증명 뭐 하면 되는데 좀 생략할게요. 지금 증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서 별로. 그냥 계산도가 더 중요하는데 증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무조건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당연히 이 공식을 몰라도 유리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 만약에 이 공식을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일단 얘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기울기 아니까 이 점 지나고 얘랑 수직인 직선 방정식 구한 다음에 얘하고 이 두 직선을 연립해서 유좌표를 구해요. 그 다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단계가 한 3-4단계 되죠, 그렇죠? 계산이. 근데 이 공식을 알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요. 알겠지? 게다가 이제 또 그 가성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냐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렇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건 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러면 뭐가 외우냐, 뭐지? 내가 볼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얘는 뭐 그런 리가 없죠, 그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식을 외웠을 때 안 외웠을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잘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놓고 A, B는 직선의 방정식의 X의 개수, Y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X1, Y1은 P 좌표. 그렇지? 외우는 것도 좀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죠?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요게 있고 또 이제 약간 요거의 좀 아류 버전으로 요게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래서 이쪽 직선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고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같으니까 평행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이때 일단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얘도 최단 거리예요. 어떤 거리냐면 이게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이 거리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얘는 솔직히 나는 이렇게 안 외우라고 하는데 뭐 외우고 싶으니까 좀 왜냐면 가성비가 애매해. 그러니까 또 외우지 말라고 하기에는 좀 외워놓으면 좀 쓸만해요. 근데 또 외우기에는 외웠을 때 막 그렇게 이득인가 싶은 상황인데 보통 안 외우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공식 안 외우면은 이 식 알잖아, 그렇지? 그럼 얘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구할 수 있겠죠. 뭐 x절편이나 y절편 구해도 되고 아무 점에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치? 근데 공식은 이거예요. 공식을 외운다고 치면 공식은 이겁니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쵸? 절대값 요 상수함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식이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내가 공식을 외워서 쓰고 싶어, 그쵸? 근데 이럴 수 있다고. 예를 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4x 플러스 6y 빼기 7은 0일 수 있다고, 그쵸? 이건 분명히 얘 평행이에요 지금. 맞죠? 아까 따라서 이게 뭐야? x랑 계수의 비율 4분의 2랑 6분의 3이 같잖아, 그치? 평행입니다, 분명히. 평행인데 이 공식을 쓰려면 뭐예요? 이 앞에를 맞춰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얘를 뭐 2로 나눠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C하고 C'을 넣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이거? 공식을 외울 거면은 제대로 외워야 돼요. 알겠지? 만약에 공식 안 외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뭐 아무거나 좌표 하나 구해서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0이잖아요. 그렇죠? x좌표 뭐예요? 그렇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왜 애매하다는지 알겠죠? 공식을 외웠을 때랑 안 외웠을 때랑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해됩니까 이거? 공식을 외워도 얘를 맞춰야 돼. 이걸 맞춘 다음에 공식 넣어야 되고요. 안 외우면 뭐야? 그냥 아무 얘든 지나는 하나 딱 구해서 그 반대쪽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외워도 안 외워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알겠지?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워서 푸시고 안 외우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뭐예요? 여기서 특정 점 하나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암기 필수. 얘는 조금 이제 자기 이제 취향껏. 왜냐면 또 가성비가 아예 없진 않아요. 알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 가성비가.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좀 이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유형 16번 가볼까요? 유형 16번. 대표 유형 16번 가볼게요. 보면은 제2사분면 위의점 k, 2. 그러니까 2사분면 위의점이란 건 뭐예요? k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x 빼기 5y 빼기 4는 0. 이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래요. 이때 k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냥 공식 그대로 쓰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 2는 거리 2는 루트 12제곱 더하기 5제곱 144 더하기 25. 뭐 나중에 외워져요. 13이면 14고 그렇죠? 루트 169니까 분해 대입해야죠. 절대값 12k 빼기 1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4네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약분이 돼요. 이 안에가 6k 빼기 7 되겠죠? 그리고 이게 2로 이항되면 플러스 13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6k 빼기 7이 13인 상황인데 k가 지금 음수라면 그렇죠? 그죠? 그럼 절대값 안에가 무조건 음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풀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6k 더하기 7이 1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k가 6이니까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근데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뭐예요? 요 공식만 안다고 풀린 게 아니라 절대값이나 이런 거 다 다루는 계산 같은 거 잘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게 수학적 기본기,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면서. 그래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실수 k에 대해서 x 빼기 y 더하기 4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y는 0. 얘랑 원점 이 두 사이의 거리를 fk라 하세요. 그렇죠? 이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이거? 공식 쓰려면은 다시 정리 다시 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k 플러스 1x 더하기 k 빼기 1y 더하기 4는 0이잖아요, 그렇죠? 얘랑 원점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D는 FK죠? FK는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의 제곱
분해 0, 0 대입하면 절대값 4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루트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k제곱 2개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지워지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죠. 분의 3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혹시 얘의 최대값 혹시 얼마인지 알겠어요 이제?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분자는 4로 고정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양수인 거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모가 제일 작아져야 이 전체 분수값이 최대죠. 그치? 그러면 이 분모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지금? 얼마야? 루트 2죠. 이거 보여야 돼요. 이 정도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안에가 2k제곱 플러스 2잖아. 이거 약간 2차 함수예요. 이렇게 그치? 혹은 어쨌든 k제곱이니까 얘는 0 이상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일 때가 최소인 겁니다. 분모가 최소여야 이 분수 전체가 최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뭐예요? 분모가 루트 2일 때예요. 루트 2분의 4니까 얼마야?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게 17번은 뭐 20% 되는데 이게 나쁜 풀이 아니에요. 좋은 풀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여기를 잘하려면은 기하학적, 도형적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가 잘 보이고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솔루션 2. 봐봐. 얘는 뭐예요? x 빼기 y 더하기 4는 0 하고 x 플러스 y는 0. 이 둘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죠. 이거 배웠죠 아까? 그지? 그래서 그 점을 구하면 얼마야? 더하면은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y가 2. 그죠?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2,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k가 바뀜에 따라 뭐야? 기울기만 바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점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값은 무조건 그냥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게끔 얘랑 수직인 직선이 될 때 최대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아니라 다른 기울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거 빨간색만 짧아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서 비평보다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쪽으로 그려도 마찬가지고. 그치?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최대인 거예요. 무조건. 도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K에 상관없이. 그쵸? 그 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했지 그지? 알겠죠? 이게 기울기가 딱 요 거리가 나오게끔 얘랑 딱 수직인 직선으로 딱 정해졌을 때가 최대인 거고, 기울기가 바뀌면 얘보다는 무조건 짧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형적으로 봤을 때.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런 도형적 해석도 내가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보여주느냐? 이런 거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감각이 있어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중난이도 문제도 잘 풀려요. 그 다음 다 지울게요 이제. 알겠지? 그 다음에 유형 19번도 하나 갈게요. 유형 19번. 이거는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죠.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x 플러스 y 빼기 3은 0. 여기구나. x 플러스 y 더하기 m은 0. 그렇죠? 이 두 사이 거리가 4루트이래요. 그렇죠? 이때 모든 실수 m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그죠? 나는 공식을 다 안 외우는 편이니까 안 외웠다고 가정하고 풀게요. 알겠죠? 외웠다고 해도 됩니다. 알겠지? 외웠다고 해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 숫자가 다 맞잖아. 그렇지? 공식 바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나는 안 외웠다고 하고 가정하고 풀겠습니다. 난 안 외우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걸 지나는 한 점 뭐예요? 예를 들면 3,0이죠. 그렇죠? 아무거나 더 풀어요. 0,3면 돼요.
알겠지? 이 콤마 1 해도 돼. 아무거나 하나 구해요. 그러면은 이 3,0하고 그리고 x 플러스 y 더하기 m은 0. 이 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식 쓰면 돼. 4루트 2는 루트 1 더하기 1이죠. 루트 2분의 절대값 m 플러스 3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넘기면은 여기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 더하기 3이 8이니까 m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요? 풀마 8이에요. 그래서 m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8이면 넘기면 5고요. 마이너스 8이면 넘기면은 마이너스 11이죠.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공식을 안 읽어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가성비가 그러니까 없다까지는 아닌데 별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외우는 수고를 들이기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외울 게 한계가 이거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되게 많잖아요. 다른 과목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외울 그 캐파 머릿속에 캐파가 있는데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가성비가 좋은 것들만 외우자 이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본 개념만으로는 좀 풀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건드릴 건데 일단은 유형 4번, 6번, 7번을 좀 보려고 합니다. 4번, 6번, 7번 알겠죠? 유형 4번, 6번, 7번 유형 4번 볼게요. 세점 A 1,3 그리고 B A, 5 C 3,2A 플러스 3 요게 한 직선 L 위에 있대요. 그렇죠? 이때 L의 X절편과 Y절편을 곱을 구하래요. 단 A는 양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얘는 A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 A 값만 나오면 직선 L의 방정식 구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지?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지금 그림으로 치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A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뭐 B가 있고 C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A 좌표는 뭐 1,3 B 좌표는 A, 5 C 좌표는 뭐 3,2A 플러스 3 물론 B, C는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이때 어떻게 구하냐? 사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직선 A, B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아마 A가 상수처럼 써가지고 구해지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C가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되게 방식이 많은데 근데 이 중에서 계산이 제일 편한 느낌의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한 직선이 있잖아. 그치?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AC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가 다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 같다. 이걸로 식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뭐예요? A가 1,3으로 같다기 때문에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같다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AB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A 빼기 1분의 2 그죠? X증가량 Y증가량 AC의 기울기는 2분의 2A 더하기 3은 3배니까 2A 이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걸로 A 구하는 게 제일 편하네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2네요. 빼기 2는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2가 0인데 A가 양수했으니까 뭐예요? A는 이제 2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 됩니까 이거? A가 2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 B가 2,5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직선 AB의 방정식이 L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L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울기가 얼마야? Y는 기울기가 1분의 2니까 2죠. 2에 A를 지나니까 X 빼기 1 더하기 3이란 말이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요겁니다. 그쵸? 이게 L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래? X절편과 Y절편 있고 X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 얼마야? 1이죠. 곱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이게 별건 아닌데 X절편을 구하시고 있는데 좌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서술형에서 감점입니다. 이거. X절편은 뭐냐면은 직선 어떤 그 그래프 그치?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예요. X좌표값만 X절편인 거야. 좌표를 쓰면 안 됩니다. 이해했죠 이거? Y절편도 마찬가지야. Y절편도
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y절편이에요. 즉 한마디로 실수로 나와야 돼. 좌표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돼 이거? 그래서 지금도 x절편과 y절편을 곱하면 뭐예요? 좌표와 좌표를 곱하는 뜻이 아니라 실수와 실수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수학이 약간 좀 깐깐해 원래 이런 학문입니다. 알겠죠? 깐깐하게 가야 돼요. 이형 3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별건 아닌데 사실 구하는 방법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계산이 제일 편한 방식은 요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기울기 천분의 기울기들이 전부 다 같다. 이렇게 하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다른 방식도 가능해요. 근데 계산이 이게 제일 편하다고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유형 6번도 한번 볼까요? 유형 6번은 이거 기억나죠? 점대칭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알겠지? 왜냐면 지금 좀 급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7번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왜냐면 뒤에가 좀 훨씬 중요해서 쭉 넘어가가지고 유형 대표형 20번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대표형 20번하고 21번하고 22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번 대표형 20번하고 수업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까지만 하고 21, 22번은 내가 다른 반 있잖아, 그렇지? 그 반 수업할 때 설명 다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영상은 그거 올려줄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반 수업도 영상도 올라가고 그 반 수업도 영상도 올릴게요. 왜냐면 개념 설명 뒤에 지금 이렇게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반에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그 반 것도 같이 올려주겠습니다. 일단 유형 20번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직선 3x 빼기 4y 플러스 9는 0 그리고 4x 더하기 3y 더하기 12는 0 여기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얘가 a, -1을 지난대요. 그쵸? 이때 모든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봐봐. 지금 이 두 직선이 있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은 일단 이제 개념 설명을 먼저 할게요. 3x 빼기 4y는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단서 쳐요. 기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요. 얘는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서로 수직이거든? 근데 수직인 건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 수직 아니게끔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그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쪽 각을 이등분할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이쪽 각도 이등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뭐예요? 당연히 이 둘과는 서로 무조건 수직인 거고, 그치? 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쵸? 그래서 얘가 a, -1을 지날 수 있고 얘가 a, -1을 지날 수 있으니까 a가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상황이고 그럼 이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취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취를 이용해서 구해요.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쳐고 그리고 이거 x, y라고 두고 x, y 관계식을 구하잖아요. 알겠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지금 얘와 얘의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양쪽으로 수선을 그으면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에요. RHA 합동입니다. 수선의 발을 그었으니까 수직이 같겠죠, 그죠? 빗변이 공통이에요. 요 각이 같습니다.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그렇지? RHA 합동이라서 요 길이도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즉 한마디로 지금 P는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 각의 이등분선의 동점인 P는 뭐예요? 두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면 각이 이등분선인 거예요. 그래서 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P에서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9 더하기 16이니까 5분의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y에다 얘를 대입했는데 x, y가 x, y잖아, 그렇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쪽도 16 플러스 9니까 5분의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5로 곱하면은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양쪽에 절대값이 걸려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이 둘은 뭐예요? 둘이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일 때는 3x 빼기 4y 플러스 9는 4x 더하기 3y 더하기 12 이것도 가능하고 또는 3x 빼기 4y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뭐 x항을 좀 양수로 해서 얘는 1로 이용하고 얘는 1로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7y 더하기 3요 요거랑 7x 마이너스 y 플러스 21은요 두 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뭐예요? 둘 다 가기등분선인 거예요.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다 a,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첫 번째는 여기다 a,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a 빼기 7 더하기 3이니까 a 빼기 4는 0이에요. 그래서 a가 4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7a 플러스 1 더하기 20이니까 플러스 20인가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분의 20이 나와요. 그렇죠? 둘의 합이니까 뭐야? 7분의 28 더하기 7 마이너스 7분의 20이니까 7분의 6이 답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리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이 자체 몇 가지 구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문제를 풀다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야만 풀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직선의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요거 알겠어요? 그쵸? 그리고 특정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구해놓은 다음에 기울기 따져보면은 적절한 거 골라주면 되겠지, 그지? 아 지금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얘겠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요거 자체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취로 이해했죠? 알겠지, 그지? 문제 풀다가 각의 이등분선 구해야 되네? 구하면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 설명할 게 더 있는데 그거는